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찰 간부 시험에서 범죄학 문제를 접해 보신 분들 대부분일 겁니다. 또 얼마 전에 해경 간부 시험에서도 범죄학 시험이 있었는데요. 정말 다들 어려워했죠. 그래서 사실 그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나왔느냐 해서 정말 말도 많았습니다. 사실 킬러 문제라는 말을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요. 이게 수능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아주 어려운 고난도의 문제를 킬러 문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뭐 올해 수능에서 뭐 그걸 뺀다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 범죄학에서는 기존의 범죄학 시험과는 다른 전혀 보지도 못한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을 했고, 사실 애석하게 시험에 실패하신 분들의 상당수가 이 범죄학에서 좀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범죄학에서 왜 이렇게 이상한 새로운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가, 그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또 이러한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또 렉스 스터디에서는 이러한 그 범죄학 킬러 문제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대비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뭐 올해 시험을 보신 분들, 이게 이제 경찰 간부 시험에서 나왔던 그런 지문들의 일부를 제가 인용을 해 놓은 겁니다. 다 기억은 나실 거예요. 검거율이 100%를 초과할 수 있다, 이런 문장. 처음 보는 문장이었을 겁니다. 또 그다음에 뭐 생쥐의 지렛대 누르기 실험과 관련된 지문도 있었고요. 또 이제 가상의 교도소 실험과 관련된 지문도 있었습니다.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실시했던 그런 시험인데, 사실 일반적인 책에는 별로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뭐 클리나드다, 뭐 트레비노다, 이런 사람의 이름도 아마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또 이제 범죄 두려움의 어떤 모델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었는데요. 역시 기존의 범죄학 책에는 없는 것들입니다. 뭐 그 아래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뭐 생소하게 뭐 비바다, 크레이브다, 이런 것들도 나왔어요. 최근에 치러진 해경 간부 시험에서도 요 비버와 크레이드의 어떤 공통점을 묻는 그런 문제가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또 그다음에 뭐 미국 전국 범죄 피해자 센터가 스토킹을 어떻게 분류했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사실 이 미국의 이 스토킹 유형은 그 미국에서 그 조나라는 학자가 이제 스토킹 유형을 분류했고요. 그거를 이제 미국 전국 뭐 범죄 피해자 센터가 갖다 쓴 겁니다. 근데 지문에서는 조나는 전혀 언급도 없고, 이 센터 얘기만 나왔고, 사실 이 내용도 일반적인 그 범죄학 책에는 없는 것들입니다. 어쨌든 뭐 그 이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은 수험생들이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범죄학 책들이 있습니다. 뭐 수험서도 있고요, 뭐 대학 교재도 있고 한데요. 편의상 이것을 1세대 교재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을 겁니다. 1세대.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그 동국대학교의 이윤호 교수님의 범죄학 저서라든가, 또 형사정책과 관련해서 뭐 연세대학교 박상기 교수님의 저서 같은 것이 있는데, 근데 이분들은 이미 다 퇴임을 하셨습니다. 정년 퇴임을 했고, 이제는 학문적 활동을 안 하십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할 때 만들어진 이런 책들, 이걸 이제 우리가 속칭 1세대 그 교재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기존의 범죄학 시험에서 그 문제들은 여기서 거의 다 나왔습니다. 여기서 거의 다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퇴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2세대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젊고 뭐 유학도 다녀오고 그래서 대학에서 왕성하게 범죄학과 관련해서 학문적 활동을 하신 분들이 이제 자기의 저서를 얼마 전부터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뭐 제가 대표적인 몇 권을 나열해 놨는데요. 그 대한범죄학협회에서 나온 범죄학 개론이라는 책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그 황성영 교수님 이외 그 5인이 공저한 뭐 한국범죄학이라는 책도 있고요. 뭐 최근에 나온 뭐 스토리텔링 범죄학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김순석 교수님의 역시 또 범죄학이라는 책도 있고 기사 여러 권들이 있습니다. 신간서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요. 또 그다음에 외국의 저명한 범죄학 교수들의 저서를 우리나라에서 번역 소개한 책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시겔이라는 분이 쓴 이제 범죄학 책인데요. 이게 이제 미국의 대학에서 가장 많이 기본 교재로 택하고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 그다음에 이제 그 볼드의 이론 범죄학이라는 책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볼드, 어떤 학설을 주장하신 분이죠? 그 갈등 이론에서 집단 갈등 이론을 주장하신 분이죠. 이분도 아주 저명하신 분이고 그분이 쓴 이론 범죄학이라는 책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국내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뭐 에이커스 어떤 학설을 주장하신 분입니까? 차별적 강화 이론, 또 차별적 접촉 강화 이론 이런 걸 주장하신 그런 분들이죠. 아주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의 저서가 이제 국내에 이렇게 번역된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봤던 뭐 이렇게 처음 보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기존의 범죄학 체계는 없어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존의 범죄학 어떤 수험서라든가 조서 가지고는 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당황을 했고 어떤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바로 원인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기존의 책들이 주장하지 않았던, 포함하지 않았던 그 여러 가지 학설들과 이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경찰 간부 시험만 분석해 본다면요. 약 6 내지 7문제 정도가 이런 신간서적에만 있는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6, 7문제면 이거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당히 바뀌어도 몇십 번은 바뀌어지는 정말 그러한 그 큰 점수인데 이게 처음 보는 그런 것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에도 없는 것들이 나온 게 있어요. 약 2문제 정도입니다. 그 2문제는 논문에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자, 그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수험생들이 어떻게 논문까지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걸 출제하신 분은 너무 좀 과잉 의혹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논문까지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이 새로운 신간서적에 나와 있는 것들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존의 체계는 없지만 신간서적에 새로 들어가 있는 그러한 이론과 학설들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을 전전한다면 6, 7문제나 출제가 되는데 그걸 준비를 안 한다는 것은 사실 뭐 시험 준비 안 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 범죄학 요론 개정판을 냈는데 그래서 이런 신간서적에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판을 보신 분들은 이건 뭐야? 뭐 이상한 게 들어있네? 라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또 그다음에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굉장히 좀 어렵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해내야 됩니다. 왜? 여기에 들어있는 책들이고 또 그다음에 시험에 그런 것들이 이미 많이 출제가 됐고 또 출제될 가능성이 앞으로도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또 번역서 문제도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런 신간서적이 이 번역서들이 담고 있는 내용을 많이 참고를 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뭐 번역서까지 우리가 다 볼 건 없고요. 이런 신간 서적들이 새롭게 추가한 그런 이론과 학설들만 잘 대비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법문학 시험에서는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느냐? 사실 이제 이번에 범죄학교론 개정판을 내면서 이러한 신간 서적이라든가 이 외국의 번역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보완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좀 불충분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 이런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나왔던 약간 뭐 이상한 내용들, 처음 보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지문으로 나왔는데, 이 지문으로 나온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뭐 1번 지문이라면 그 1번 지문의 문장이 특정 책에 있는 그 한두 줄을 그대로 떼어 옮겨 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대로 떼어놨어요. 그러니까 뭐 변형하지 않고, 그래서 내용은 같지만 약간 다르게 변형하지 않고, 특정 책에 있는 그 문장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해서 그대로 이거를 지문으로 옮겨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변형하지 않고 특정 교재 책을 그대로 문장을 띄어서 지문으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문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그 문장 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에 쓰여진 거, 또 그 문장 다음에 쓰여진 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우리가 그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맥락을 통해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건데, 근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앞에 뭐가 있는지, 뒤에 뭐가 있는지 싹 잘라버리고, 특정 책, 특정 페이지에는 한 문장을 딱 넣고 뭐 슬쩍 바꾸든지 해가지고 이게 맞느냐 틀리냐 판단하는 겁니다. 조금 이것도 좀 너무 좀 출제자가 쉽게 출제한 것 같기도 하고 학생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는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개정된 형법 요론이 이런 것을 대비하기는 좀 힘듭니다. 왜? 제가 이번에 개정된 그 범죄학 요론에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담기는 했습니다만 특정 책에 있는 특정 문장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담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아시죠? 뭐 저작권 등과 관련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의미는 맞지만 여러 그 책들을 조합해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런 문장을 요런 문장을 구성해 놓은 건데 그렇지만 실제 시험은 그렇게 출제가 되지 않고 특정 책에 있는 특정 문장을 그대로 지문으로 출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대비할 거냐 하는 고민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년부터는 강의를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수십 년 강의를 해왔는데 그 강의를 이제는 접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강의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말에 의한 강의는 안 하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 특정 책에 있는 특정 표현을 문제로 구성해서 우리 렉스 스터디나 홈 스터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지금 저한테 매우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뺏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들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뭐 기본 강의 이런 거는 좀 접어두고 사실 뭐 얼마든지 훌륭한 강의를 하신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문제를 통해서 또 풍부한 해설을 통해서 저는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에 의한 강의가 아니라 좋은 문제와 또 적중할 수 있는 문제와 아주 풍부한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새로운 내용들을 우리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범죄학 요론 개정판에 반영은 되어 있지만 문장이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문장을 우리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고 이건 렉스 스터디에서 치러지는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좀 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많은 책들을 다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보면서 정말 이거 시험에 날 것 같다. 이건 지문으로 만들만 하다 하는 것이 나오면 그 문장을 딱 따가지고 지문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많은 책들을 다 읽은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좀 올려드리려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또 참고 서적을 하나 추천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범죄학 요론이 이제 범죄학에서 기본서 역할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 있는 문장이 딱 나온다. 이건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간 서적 중에서 한 권 정도는 참고서로 그 범죄학 요론과 병행해서 보는 것도 매우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신간 서적 가운데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대한범죄학회에서 나온 범죄학 개론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경찰 간부시험에서 뭐 작년하고 올해에서 여러분이 처음 봤던 좀 약간 어려운 내용들 사실 여기에서 거의 다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이 참고서로 보는 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 정도는 이제 범죄 요론과 병행해서 봐야 됩니다. 또 이 책이 또 중요한 의미를 가는 게 뭐냐면 이건 공저입니다. 공저인데 이 저자로서 참가하신 학자들이 무려 17명입니다. 17명의 공저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매년 시험에서 그 17분의 교수님들 가운데 최소 1명 정도는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책을 중심으로 출제를 하겠습니까? 자기가 저자인 그 책을 중심으로 출제를 하시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이 한국법제학도 저자가 6명이고, 뭐 스토테링 범죄학은 뭐 이 기초미 이론은 1명이고, 뭐 이것도 이제 1명이에요. 그러나 이 범죄학 개론은 17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책의 저자가 그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확률은 어마어마하게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책 정도는 범죄 여론과 병행해서 참고서로 읽어 나가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보면 또 이런 분들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나는 이런 거 안 보고 이런 뭐 신간 서적만 보겠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엄청난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이런 신간 서적들이 새로운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긴 합니다만 기존의 범죄학 책에 담겨 있었던 내용을 또 다 담고 있지는 않아요. 상당히 이런 부분은 또 약합니다. 따라서 뭐 이런 그 신간 서적만 가지고 공부할 때는 기존의 것들을 대비하지 못해서 당연히 맞출 수 있는 것을 또 놓치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뭐 난 신간 서적만 볼 거야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 범죄학 경향이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 원인을 아셨죠? 바로 이러한 신간 서적들 2세대 교재들, 2세대 학자들 때문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 있는 내용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범죄학 요론을 통해서 기본적인 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 렉스 스터디하고 홈 스터디에서 치러지는 그 범죄학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이 책에 있는 문장을 직접 접해 봄으로써 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비를 하면은 그래서 다음 시험에서는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여튼 이 범죄학에서 최근에 뭐가 문제가 되고 출제 경향이 어떻게 달라지고 또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렉스 스터디에서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 이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잘 생각해 보시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 시험에서는 전부 범죄학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을 제가 기원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설명은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